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혹독한 겨울의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이곳은 대구입니다. 대구. 그리고 이제 대구 우리는 두류공원 철저한 뒤에 있는 정신무장과 이제 계절도 승방못 있는 곳이죠. 저도 대구 사람이지만 대구 지금 지리나 우리는 그래서 이 건물 이름을 잘 대감정을 모르겠습니다.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지금 대구에서 우리의 태극기 뜻을 애국 높이 집회를 외칩니다. 스케치 해드리겠습니다. 기획탄핵! 원천무효! 사기탄핵! 원천무효! 누명탄핵! 원천무효! 대통령을 썩 박아라! 썩 박아라! 썩 박아라! 오늘 우리의 투쟁을 시작해 주실 분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시었던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탄핵 인정이 결정되는 그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어떤 도시입니까? 6.25 때 북한의 무력 남침을 낙동강 당선에서 지켜낸 도시가 어딥니까? 그리고 그 대구 도시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바로 탄핵되기 불과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연설에서 북한 동포들에게 실험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놨고 호소해가지고 미국에 전향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위대한 연설, 북한 인권을 위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위대한 연설이라고 미국의 저명한 말로리 극찬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의원 시키고 대통령이 시킨 도시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탄핵이 인용되고 법원 검찰에서 구속이 되었지만 이 자랑스러운 대구에서 반드시 대통령을 구하고 국민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정당과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국민저항운동본부 정말로 이 나라가 탄핵의 위기에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탄핵, 국민 탄핵, 민주주의 탄핵시키고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국민저항본부가 태어났죠. 여러분 바로 이 단상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을 구한 진실된 영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 앞에 서서 시간을 줄여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대통령 나올 때 링컨 대통령이 연습 3만에 온 줄 알았어요.
그때에도 대통령 그분은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떨어진 적이 많고 당선된 것보다도 떨어진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공화당이 집권하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서차만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연서차만 나온 게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은 화려한 발걸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앙에 하느님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지혜와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 무명의 링컨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링컨 대통령과 같이 연수 삼아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구하고 화려한 달면으로서 태극기 민심을 살아오는 지도자에 의해서 그런 정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거듭 태어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5월 9일 그날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다 함께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검찰, 국회, 심지어는 최고 법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 우리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 태극기를 든 각성한 국민들이 있기에 결코 저 월남처럼 허망하게 국가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 중에도 우리 대구 국민들은 그 중에 가장 보수의 우리나라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대한 대구 시민 오영국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그라스맨입니다. 피곤하시죠? 어제는 대한문에서 오늘은 대구에서 대한민국을 종북 작발로부터 지킬 수 있고 태극기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에게 용기와 희망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만났습니다. 지난 3월 10일 헌재 역적들이 결정한 당목감과 3월 31일 대통령의 구속이란 참담했던 심정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은 20여일밖에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리의 사나이, 뚝심의 사나이, 대구의 모스바와 함께 갑시다! 시궁창의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아무리 우리를 외면해도
여기에 있는 유튜브 1인 미디어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대구의 번개시장 TV부터 참깨방송, 엄마방송, SNSTV, TNT를 여러분 주변에 알려서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식들의 공정한 일자리를 위해서 5.18 유공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5.18 가산점 폐지를 공약으로 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지난 12일 재보궐선거에서 보듯이 대구 경북은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구 국민들이 우리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선봉에 서셨습니다. 이제 대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태국 국민들을 모두 우리를 대표하여 이끌어가 주실 우리의 후보님, 바로 대구에서 나오신 우리의 조원진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호는 안 됩니다. 태극기 만세! 태극기를 높이 들어주세요. 힘차게!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의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셨는데 그 탄핵 맞습니까, 여러분? 거짓과 선동과 업무에 의해서 기획된 탄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언론 방송 종편,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50%만 해줘도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탄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5개월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핵 반대를 30%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에 있어서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구속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배신자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자 했던 탄핵 반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대구는 예로부터 우파 보수의 중심이었고, 대구는 6.25 때
유성민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구가 언제부터 배신의 도시가 됐습니까? 대구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 우파의 우리 보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요새 경상도 무심아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그란해가지고 영도다리에 도장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며칠 전에는 구속돼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보고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고 이런 막말하는 김무성이 가만히 놔둘랍니까 여러분? 이제 영도다리에 도장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도다리에 뛰어내리는 것이 김무성의 도리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구 애국 국민 여러분, 촛불 집회의 중심에는 주체 사상파가 있었고 촛불 집회의 중심에는 민노총 정교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지 않는 그러한 종북 좌파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북 좌파들의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통령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세력 간의 전쟁이다. 우리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주지 못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때 저주에 또한 너무나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의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아들, 딸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대한민국의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안보정당을 위해서 다같이 투쟁합시다. 이 국민저항본부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파의 중심에서 통진당 해체시키고 아로들 다 죽여버렸어요. 정교조 법의 노조 만들고 국가 국민들 정교조에서 가르치는 역사교과서 바꾸려고 우리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올바른 역사를 시키려고 했고 야당과 좌파들이 두려워했던 북한인권법 통과시키고 테러방지법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저 종북 좌파들, 얼치기 좌파 정당들,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엮은 겁니다 여러분. 왜?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기획탄핵하지 않으면 다음에 자기들이 정권 잡기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심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모시기로 왔고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3일 만에 대통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악원의 법진 선악원 이사장님을 찾아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제가 대한민국 불교를 탄압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위대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길을 가라 고통의 칼날 앞에 서라. 만해 스님께서 우리 민중들을 보면서 가시밭길을 가라 고통의 칼날 아래 서라. 저 좋은 지는 가시밭길 무섭지 않고 고통의 칼날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불의가 법이 되면은 투쟁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투쟁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를 지키는 투쟁이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안보 정당의 투쟁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손에 손을 잡고 태극기의 깃발 아래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대한민국의 보수들은 태극기 500만 애국 세력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500만 태극기 세력이 있고 그의 뜻을 같이 하는 1천만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태극기를 중심으로 보수는 단일화해야 합니다. 어떤 옥장은 저보고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제가 홍준표한테 단일화하면은 다 합쳐봐야 10%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단일화를 하려면은 500만 애국 세력과 500만 태극 세력과 1천만 보수 우파 세력들이 뭉칠 수 있는 좋은 진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좌파 정권들한테 권력 넘기지 않고 우리 우파 정권이 권력을 차지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사면은 우파 정권에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파 정권에서 대통령의 석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의 애국국민 여러분, 제 지역구가 여기입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지지해주신 우리 달서구 주민 여러분께, 대구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태극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500만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1천만의 우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정권을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새누리당의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60명, 30명, 탄핵 반대 세력 60명, 배신했던 바른당은 탄핵 찬성하고 도망갔는데 요즘 배신자들하고 합치자 이렇게 하는데 한국당이 배신자들하고 합치면은 한국당 또한 배신자다. 이것은 전 세계에 없는 야합이 될 것이고 그러한 야합은 대구 경북의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는 그러한 야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의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존경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만세! 대구의 애국 국민 만세! 비정상을 정상화할 때까지 우리 태국 국민들은 모두 나가 싸웁시다. 태극기 당신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우리 태국 애국 국민들은 반드시 이 5.18 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부정의를 모두 고칠 것입니다. 올바로 세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모든 이 집회를 오늘 마련해 주신 전향훈 박사모 대구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애국 동지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전국에서 오신 박사모 동지님들과 구국 동지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국민저항본부 본부장 어린양 전향훈입니다. 부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작년 11월 진노급이 내리던 날 서문시장 집회 이후 6개월째 숨 바쁘게 달려온 나날입니다.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는 날 아스팔트 위에서 이상한 공권력에 의해서 태극기 하나 발랑 남긴 채 피를 뿌리며 죽어간 애국 동지님들을 충격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단해졌습니다. 더욱 뭉치고 굳건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더욱 반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들 모두 이 의미를
법치국가로 격상시키고 태어난 태극기 대통령 후보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들 저를 따라 손을 올려보십시오. 수화로 사랑합니다 입니다. 같이서 사랑합니다를 외치면서 수화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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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심장에 우리들이 거리는 정국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루랴 남북으로 끊어진 별의 빛을 이 땅과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 너와 내가 맞잡은 선 방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성 속에 조국은 산다. 새롭게 태어난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새로운 이 외침을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진실을 퍼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위기까지 몰고 온 망국적인 언론을 타도하고 진실만을 알리는 우리 애국 채널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이 사기 탄핵 정국을 맞이하여 굉장히 많은 애국 유튜브 채널들이 생겼습니다. 저희 TMT도 그 하나요. 또 그 성공에선 TMJ도 또 하나의 애국 방송입니다. 그 외에 SNS 참깨 방송, 락TV 여러 방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진실을 이 애국 채널들을 통해서 널리 퍼뜨려 주시는 1인 언론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TNJ 대표 정미홍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의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에서 세 번째 대통령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구 정말 팔공산의 정기를 받은 위대한 땅이라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가장 대통령다운 대통령 두 분이 나왔고, 이제 잘못된 온갖 오물을 늘어놓은 그 과거 정권의 쓰레기를 치울 진정한 대통령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 해주시기 달렸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만들어지고 또 대통령 후보를 내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온갖 분탕과 모함과 모략과 아주 가관입니다. 여러분, 저 믿으십니까? 저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태극기 앞에서 맹세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SNS에 올리고 연설에서 전하고 그 어떤 것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보고 듣고 공부하고 믿는 것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 몇 명이 정치의 뜻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저 과거 새누리당이 저토록 흩어지고 저토록 배신하고 기본과 국가관과 정체성이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정당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새누리당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정치판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할 일을 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태극기 하나밖에 든 것이 없는 국민들이 정당 만들자고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그 국민들의 안타깝고 피나는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정당을 한 달도 안 돼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언론이 무시하고 모든 정치권이 우리를 마치 거리의 양아치 취급을 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밀어주고 지지했던 그들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폄하하고 그 모욕한 그 꼴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꿋꿋이 몇 달간 살아남아서 여전히 법치 바로 세우라고 외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참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기 위해서 한 분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후보 추대 과정에서 무슨 온갖 몇 명이서 어쩌겠다, 저는 제가 대통령 나가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정명이 대선 나오려고 그렇게 떠들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했습니다. 저는 언론 보지도 않지만 여러분, 여기 우리 새누리당에 오로지 한 길을 가자고 모여있는 이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결혼하셨다는, 그리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억울하고 참담한 꼴을 당한 것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쓰레기 정치권을 뒤집겠다, 그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그 정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이 태극기 국민들의 열기가 뜨겁고 우리들의 마음이 결기가 굳고 하니까 두려운 자들이 그토록 폄하하던 이 태극기 집회에 쫄랑쫄랑 나와서 작은 태극기 하나 들고 어떤 후보가 흔들었습니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진정성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그것은 불법이었고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왜 불법적인가? 우리 헌법에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낸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기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어떤 내용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명백하게 파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파면할 권리가 헌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 무효이고 대선도 사실 치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법의 틀 안에서 일단 가는데 저는 우리 국민저항본부는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반대한민국적이냐? 여러분, 탄핵의 주체 세력이 누구입니까?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와 헌법의 가치를 몽땅 무시하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오케이, 불러도 좋다 합시다. 그러나 애국가가 먼저 아닙니까? 애국가를 부르고 부르든지 말든지 자빠지든지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은 이제까지 무슨 일만 있으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한민국 적화,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을 매번 고스란히 되뇌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국민의 경제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들의 발목을 잡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하고 영합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가진 길을 쓰다가 증거가 없으니까 파면이라고 불법을 저지른 그 집단, 그들이 반대한민국적이지 그럼 대한민국적입니까? 여러분, 과거 새누리당의 김무성, 유승민 이 작자들을 중심으로 한 탄핵 찬성 60여 명, 이들만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일이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부터 오늘날까지 고생할 이유도 없었고 2달 동안 이 어마어마한 안보 위기에 대통령 만들자고 아우성칠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범죄의 배신자들을 잊어버리고 또 같이 보수를 합쳐라. 우리가 하나가 돼야 공산정권 막는다. 오늘날 이렇게 만든 게 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들을 명백하게 처단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복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겨울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많이 좌로 기울어졌습니다. 왜 기울어졌습니까? 과거 그자들이 기울어지는 거 보면서 입 쳐닫고 외면하고 방관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위대한 대구 시민 여러분, 그동안 많이 잘해오셨지만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이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대구에서 5.18 햇빛 정책 지지하던 세력이 당선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5.18 김영삼 정권에, 원래 전두환 정권에서 광주 폭동으로 정해지고 끝났습니다. 김영삼 정권에서 갑자기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유공자 200 몇십 명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김대중 정권에서 다시 역사 재발견하자 뭐하자 하면서 6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더니 5.18 때 기록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100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수천 명 죽었다고 사기쳤습니다. 그런데
6천여 명이 지금은 몇 명으로 늘어났는지 알 수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물어도 답을 안 해줍니다. 소문에 의하면 지난 몇 달 동안에 작년 북한의 정신없는 와중에서 100 몇십 명이 또 늘어났답니다.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왜 유공자가 매년 늘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왜 몇 명인지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왜 그들에게 모든 공직시험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왜 대학교 그냥 보내주는 겁니까? 왜 취직을 강제로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돈 1,000만 원 빌리자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변변한 직업 없으면 돈 한 푼 못 빌려요. 그런데 주택자금, 사업자금, 온갖 특혜는 뭘 했다고 주는 겁니까? 이런 거 하나도 바로잡지 않고 여기까지 온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 각성된 국민들은 다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거리에서 의사표현한 게 처음입니다. 이거 그냥 하다 말겠습니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 중심으로 꿋꿋이 뭉쳐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건강한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하리야 위에 맺힌 저 꿈을 묻히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저 위에 잘 자라 우리의 이 정의에 대한 외침과 진실을 밝히는 이 진실 보도는 우리 애국 방송들을 통해 매일 매시간 널리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애국 방송 만세! 대구 번개시장 만세! 이야기 방송 만세! 엄마 방송 만세! 예천 SNS 만세! 여러분, 우리 애국 방송들 모두 기억하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가 널리 퍼져갈 수 있는 지금 유일한 방법입니다. 망국적인 언론을 규탄하고 우리는 애국 방송을 통해 우리의 정의의 외침을 널리 널리 퍼뜨립시다. 망국적인 언론이 이 사기 탄핵에 선봉에 서 있었을 때 애초에 그 싹을 잘라버리는 위대한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우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태극기 집회에서 대구에서 마이크를 잡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미디어워치 독자 분포에서 가장 많은 구독을 해주는 게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여러 차례 행사를 했었고요. 제 외가가 사실 대구 달성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대구 왔을 때 김진태 의원 서문시장 방문했을 때 그때 동행해서 한번 대구에 인사차 들렸었고, 내일 조원진 후보 서문시장 1시에 출정식을 합니다. 네, 그때까지 저는 대구에 있으면서 참여하겠습니다.
이 선거법 때문에 저희 집회 연사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안 걸리고 이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다른 집회를 다 모니터링 하니까 뭐 특정 후보 뭐 대놓고 홍준표 후보 지지도 하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선관위 나와 있을 텐데 잘 들으세요. 누구 특정 후보 낙선운동하나 당선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논평을 하는 겁니다. 어제 유승민 씨 아시죠? 굉장히 지금 불쌍하게 됐습니다. 바른정당 38명 의원 중에 김무성이 한 20명 정도가 야밤에 모여서 유승민이 지지율 안 나온다고 사퇴를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작당을 하더니, 오늘은 아예 이종구 의원이 유승민을 4월 29일까지 사퇴를 시켜야 되겠다 이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횃불당 전신이 새누리당이죠. 그 새누리당 당원 당규 8조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당이 공동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당이 함께 책임지면서 끝까지 국민 앞에서 예의를 지키라고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데,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큰 잘못도 하지 않은 대통령을 짓밟고 탄핵시키고 탈당해서 도망간 게 바로 유승민, 김무성 사람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자당의 후보 유승민이 지지율 1%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또 유승민을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 끝까지 배신한다는 경험이 있죠. 유승민을 짓밟고 탄핵시키고 이자는 어디로 가느냐? 제가 볼 때는 박지원 밑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또 박지원 뒤통수 치다가, 근데 박지원 만만치 않죠? 권모 수일수로 따지면 김무성이나 박지원한테 상대가 됩니까?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다가 결국 박지원에게 수장당할 것 같습니다. 배신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김무성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저런 자들하고 손잡을 거 없죠? 보수 대통합 박지원에게 수장당할 게 뻔한 자들하고 무슨 통합을 합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대학문에서 태극기 집회할 때 이웃인 청계광장에서 또 다른 태극기 집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삼숙 여사인가? 이순삼 여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왜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 사람들에게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했냐? 왜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들을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쪽 표를 얻기 위해서 다 계산된 발언이다. 즉 춘향이가 할 줄 알았더니 박 대통령이 향단이었다. 그리고 지난 11일 임진각에서 모든 지금의 혼란 사태는 박근혜의 실정이고 탄핵당했고 구속당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다른 쪽 표를 얻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관위 잘 들으세요. 이거 지금 그 발언한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발언한 그 사람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면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청계광장이든 대학문이든 5개월 동안 같이 태극기를 들고 사기 탄핵의 진실을 외치고 박 대통령의 명예를 되찾겠다 했던 그 태극기를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은 게 표를 얻기 위한 계산이라는 그 발언을 듣고 환호하고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말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박 대통령 짓밟아서 표를 받겠다 그런 말에 감사합니다 외치려고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수 쪽의 몇몇 후보가 표가 안 나온다며 태극기 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다고 표가 나오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소부터 나왔어야죠. 평소부터 왜 안 나오고 짓밟고 모욕하다가 이제 표가 안 나온다고 이해 달라 계산이었다 뭐 심지어 나는 도지사여서 못 나왔다 왜 이런 말들을 떠들고 다니고 그런 말들에 자꾸 박수치는 또 이상한 부대가 있냐는 겁니다. 보수 단일화요. 보수 단일화요. 이제 안철수와 박지원까지도 보수라며 거기를 이제 지지하자 글로 뭉치자 그러고 있는데 조원진 후보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야 박지원이나 우리 지원합시다 박지원을 우리가 밀어줍시다 여러분들이 따라옵니까 그런다고? 5개월간 한겨울에 매주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은 특수 태극기 전사들한테 살짝 눈속임으로 여기 있는 몇몇 지도부가 이 사람 지원하자 그럼 따라옵니까? 지금 우리 지도부들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는데 보수 단일화에 협조하자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선에서 사기 탄핵의 진실을 진정성 있게 밝혀주겠다. 그게 표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소부터 그 진정성을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만이 표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거 위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혔을 때 박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지만 그건 하나의 결과일 뿐이고 왜 대선 과정에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되냐면요. 다음 대통령도 탄핵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썩어빠진 법원, 썩어빠진 검찰, 썩어빠진 언론, 썩어빠진 포탈, 사기 탄핵의 주범들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걸 놔두고 누가 대통령 돼도 탄핵 안 당할 자신 있어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우리 조원진 후보까지 탄핵 안 당할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대선 전에 사기 탄핵의 주범들을 때려 부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다 동의해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 후보의 당선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해서 5월 9일까지 우리는 탄핵의 진실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게 알려지면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돼 있고 승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충 보수 단일화 잔머리 써가지고 저는 집권할 가능성도 0%지만 집권해봐야 또 탄핵당합니다. 3개월 안에. 언제까지 이 탄핵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런 악순환을 끌고 가겠습니까? 이번에 완전히 끊어버립시다. 5월 9일까지 시간 충분합니다. 사기 탄핵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밤은 산지불처럼 시들어 다시 피는 몽환처럼 흔들리게 지켜하시느라
대구문화예술회관으로